자, 일단 기억 확인됐어요? 기억 확인됐어요? 기억은요, 얘가 원하는 건 K가 살 때 순서상 6개래. 근데 봤더니 집합 분할을 해봤어요. 4개를 3개로 쪼개놨어. 3팩을 곱했대. 그러면 36까지가 나왔잖아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렇게 됐어. 니은하러 가. 자, 니은은 또 어떻게 하나? K가 5래. K가 5니까 이런 집합이 있었겠죠. 1, 2, 3, 4, 5. 근데 S의 3은 3이래요. 정해져 있네요. S의 3은 3이고 순서의 쌍은 20개네. S의 3은 3인데. 걔는 또 어떻게 하지? 전체가 5개가 있는데 3개로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항상 3개래. S의 3은 반드시 3개여야 한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S의 3이 있고 S의 2가 있고 S의 1 3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S의 3은 항상 3개라는 거예요. 전체가 5개가 있는데.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잖아. 너는 반드시 1개, 너도 반드시 1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체에 있는 5개가 있는데 3개로 분할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 5를 3개로 분할을 해라? 3, 1, 1 이런 조합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2, 1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 없죠. 근데 얘가 원하는 것은 너만 택하래요. 이렇게 S의 3이 항상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만 따져러 가면 되겠죠. 그러면 순수 조합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걸 하러 가. 너는 5개가 있는데 3개를 택하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1개를 택하고 그 다음 1개 중에 1개를 택했어요.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순서쌍을 하는데 S의 3은 반드시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쌍을 쓰기를 S의 1이랑 S의 2랑 S의 3이 있는데 3자리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S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지? 너는 1개, 너는 1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했을 거래. 그러면 그 다음에 분할을 먼저 해보자. 어쨌든 1, 1, 3으로 찢어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 1, 3으로 1, 1, 3으로 찢어놔야 되는 거니까 얘를 얼마로 나누냐면 200분의 1로 일단 나누겠죠. 왜냐면 3개, 1개, 1개로 해놓고 1, 1이 같이 있을 거니까 일단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눠놓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S의 3은 3자리가 그냥 들어가 있는 놈이잖아. 얘는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S1과 S2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1개짜리 1개짜리만. 결국 2팩을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놈이야. 결국 너만 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전체의 개수 5개가 있는데 3개, 1개, 1개로 분할을 했잖아. 3은 S3자리로 가지고 꽂힐 거예요. 이렇게. 꽂힐 거잖아. 꽂혀놓고 너랑은 하나는 S의 1, 하나는 S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니까 분할을 해놓고 2팩만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된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디귿하러 가요. 디귿은 7개가 있대. 7개가 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S의 3이 가장 이제 크대요. 크거나 같대요. 7개가 있는데 디귿을 써보면 T에 7이 있어. 1, 2, 3 다 쓸까? 5, 6, 7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3개로 일단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S의 3이 가장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가장 크거나 같대. 7이라는 것을 3개로 쪼개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연수의 분할처럼 3개로 쪼개는 걸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건 1, 1이 있을 거니까 여기는 5, 1, 1 조합 이런 거 있죠. 됐죠? 그 다음에 가로가 3개짜리야. 3개짜리 4에다가 2, 1 이런 조합 있어요. 그 다음에 3, 3, 1 이런 조합 있죠. 그 다음에는 없죠. 조합만 따진 거니까 조합만. 7이라는 것을 3개로 쪼갰어요. 5, 1, 1 조합 있고 4, 2, 1 조합 있고 3, 3, 1 조합 있고 또 있나요? 어떤 거? 3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거 있죠. 3을 2, 1로 쪼개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럼 또 있나? 그 다음은 이제 없는 것 같다. 그죠? 이게 쪼개놨어요. 쪼개놨는데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가장 큰 게 원소의 개수가 큰 게 S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S3일 거고 이쪽에 있는 게 S2일 거고 이쪽에 있는 S1일 거고 정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각끼리 정해지는 거라서 쪼개만 놓으면 돼요. 7개가 있는데 5개를 뽑고 2개 중에 1개를 뽑고 1개 중에 1개를 뽑고 이러면 분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할이 돼 있으면 그냥 갈 자리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는 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그 다음에 너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됐죠?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2팩으로 나눴죠? 2팩으로 나누고 다시 2팩을 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마찬가지야 너도 해보면 7개 중에 4개를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다음 1개 중에 1개를 뽑고 이러면 갈 자리로 정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7C3, 4C3, 1C1 이렇게 하는 순간 갈 자리로 정해질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7C3이 있고 그 다음에 4C2가 있고 그 다음에 2C2가 있고 갈 자리로 정해지게 돼. 그냥 굳이 밑에 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팩으로 나누고 다시 뭐 2팩을 곱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됐죠? 왜냐면 곱해지는 순간 순서상을 다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분할을 하고 분배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그렇고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200분의 1에다가 2팩을 곱하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너랑 이걸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불로사 봅시다. 확통 책 펴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 할 차례죠. 확률 일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살짝 정리합시다 우리 확률. 확률은요 OT 표시하기를 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집합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 이래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근원 사건, 여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눈이 있잖니. 그런 사건들을 모아보잖아. 1, 2, 3, 4, 5, 6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모든 눈을 다 쓴 이런 상황 있잖아요. 확률의 전체 집합이라고 볼까? 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 있지 않니? 이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는 그냥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뭐 이런 거 있죠. 뭐 공집합, 그 다음에 1, 한 개짜리 뭐 2 이렇게 쭉 써요. 쭉 써서 6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갈를까요? 그 다음에 뭐 1, 2 이런 거 있잖아. 1, 2 쭉 가서 뭐 5, 6까지 이렇게 있는 사건들 등등등을 쭉 나열한 거 있잖니?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불러. 그 부분 집합 몇 개 있겠습니까? 그러면 2의 역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사건. 요거만 좀 잘 하시면 돼. 근원사건. 이라고 부르고 가령 뭐 요런 거를 보자. 1, 2 이렇게 포함이 됐대요. 이런 거는 뭐냐면 주사위 눈을 던졌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1 또는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쓴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를 다 쓴 경우를 보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부터 6까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정의되어 있는 모든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를 근원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근원사건을 구성할 때는 동일한 가능성을 가져야 해요.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률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 기출문제를 봐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렇게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대요. 요렇게 만든 것을 A형 염주라고 하고 요렇게 이렇게 만든 것을 B형 염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구슬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구슬이 4개를 실에 깨웠어. 실에 깨워놓고 A형 염주가 있고 B형 염주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맞춰봐. 여기 있는 구슬 4개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집중! A형 염주이거나 B형 염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A형 염주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내가. 다시 구슬을 목걸이를 만든 거예요.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그 목걸이를 만들다 보면 구슬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A형이 나오거나 B형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A형 염주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대. 뭐가 잘못됐어요? 일단 잘못된 걸 모르면 안 돼.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는 알겠어요? 그걸 모르겠다 그죠? 제가 말뜻은 납득이 됐죠. 이런 지금 내가 말로 한 것이 고대 수리논술 문제 기본 문제 중에 하나고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보자고. 일단 먼저 확률을 계산해 보러 가. 일단 확률이 계산이 되나 모르겠네.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그럼 과연 2분의 1이 맞느냐부터